2,000명이 넘는 중하위권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 신기했던 점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금방 눈에 띄게 성적이 오르는데 어떤 학생들은 문제집도 풀고 인강도 듣고 학원도 다니는데 성적이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이 학생들과 상담도 하고 학습 패턴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와, 소름 돋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점 방법과 오답 관리 방법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바로 잡으면 남들보다 적은 노력과 시간 투자로 2배 이상 빠르게 수학 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채점 방법입니다. 제가 화면에 체크리스트를 띄워 드릴 텐데요. 영상을 잠깐 일시 정지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 체크리스트에서 만약 2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면 삐빅 잘못된 채점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하루에 3시간 이상 수학 공부를 하고 수업도 정말 성실하게 오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풀었던 문제집을 살펴보면 틀린 문제가 하나도 없이 다 동그라미. 그런데 신기했던 점은 이 동그라미였던 문제들을 숫자만 바꾼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로 테스트를 보면 다 틀리는 거예요. 심지어 접근 방법을 알고 계산 오류로 인해서 문제를 틀리는 모습이 아니라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해서 몰라서 틀리는 문제가 80% 이상이었습니다. 이 학생의 문제점은 바로 자신에게 너무 관대한 채점 방법이었습니다. 문제집을 풀 때 답지를 바로 옆에 펴두고 모르거나 아니면 막히는 문제가 나오면 답지를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채점을 할 때 이거는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다음번 집중해서 맞출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이건 마지막에 계산 실수한 거니까 틀렸다고 하긴 좀 아깝네. 동그라미. 이거는 공식만 외우면 되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게 채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풀이가 잘 떠오르지 않고 개념이 부족해서 모르는 문제는 왠지 내가 나중에 풀면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 공부 좀 더 하고 다시 풀어봐야겠다. 이렇게 넘긴 뒤에 나중에 해설지를 보고 풀었기 때문에 별표를 하거나 다른 체크가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공부법을 알려주는 인기 프로그램 티처스에서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채점 방법을 호머식 채점이라는 이름으로 점수가 오르지 않는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집을 풀고 채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 틀린 문제를 풀면서 골라내기 위함이에요. 문제집을 풀었는데 오히려 다 맞았다면 그 문제집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나에게 맞는 문제집이 아니겠죠. 그래서 채점을 할 때는 오히려 나 자신에게 정말 냉정해져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열심히 문제를 푸는 내 자신과 채점을 하는 내 자신이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푸는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 틀렸건 이 채점을 하는 나 자신은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점을 하는 습관이 아직 자리 잡혀져 있지 않은 초등이나 중등은요, 엄마 아니면 선생님이 아이의 문제들을 채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 학생에게 딱 4가지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많이 틀려도 좋으니까 답지는 반납할 것. 두 번째, 모르는 문제는 나중에 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별표를 표시하고 넘어갈 것. 세 번째, 계산 실수도 틀린 문제로 체크할 것. 네 번째, 모르는 문제, 그리고 틀린 문제로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것. 이렇게 4가지 솔루션을 줬지만 처음부터 이 학생이 180도로 바뀐 건 아니었고요. 이 습관을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나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내 실력이 부족한 실력이고 잘못된 습관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방어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는요, 처음에는 똑같은 문제집 2권을 사오게 해서 만약에 2장을 숙제로 풀어왔다고 하면 똑같은 부분을 바로 수업 시간에
긴장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자신에게 관대하게 채점을 해서 모르거나 틀리는 문제를 그 당시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요, 수업 시간에 풀어보면 어차피 다 들키기 때문에 스스로 소용없는 공부법이라는 거를 인지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2권의 문제집을 한 번에 끝내고 나니까요, 안 좋은 습관들이 개선되고 이 정체돼 있던 수학 실력이 확 오르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번째, 오답 관리 방법입니다. 내가 채점 방법을 고쳐서 틀린 문제, 모르는 문제를 구별해냈는데 이 문제들을 흡수시키고 결국 시험에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수학 오답 노트입니다. 수학 오답 노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해봤자 소용없고 손만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답 노트가 소용없는지, 어떻게 오답 노트를 써야 효과적인지 논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실제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노트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했던 학생의 노트입니다. 어떤가요? 너무 예쁘죠? 그게 문제였어요. 문제를 옮겨 쓰고 풀이를 예쁘게 베껴 쓰게 하니까 당시에는 기분도 좋고, 물론 안 쓰는 것보다 낫겠지만요, 솔직히 이렇게 쓴다면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수학 교육에서 널리 알려진 폴리아 4단계 문제 해결 전략에서는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 이해, 계획 수립, 계획 실행, 반성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 4가지 단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반성 단계인데요. 풀이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발견하고 수정하며 문제에서 사용된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하며 풀이 과정을 단순화시켜서 다음번 유사한 문제를 풀 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수학 오답 노트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 반성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개념을 사용했는지, 나는 어떤 이유로 이 문제를 틀렸는지, 다음번 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풀어나가면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며 노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논문에 의하면요, 이렇게 작성한 수학 오답 노트는 메타인지와 자기 주도 학습에 도움이 되며 초등학교 수학학습 학습 장애를 겪는 친구들에게도 연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수학학원에서도 학생들 모두가 풀이노트라는 이름으로 모두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트는 문제를 적고 풀이를 예쁘게 적는 그런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요, 문제가 어느 단원에서 나왔고 어떤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지 먼저 생각하는 칸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조차도 이 풀이노트를 작성을 할 때 쌤, 이 문제가 뭔 단원이에요? 뭐를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개념을 써야 돼요? 라는 말을 대부분 합니다. 내가 틀린 문제나 모르는 문제를 이제껏 작성해 오면서 단원이나 개념을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적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풀이노트, 오답노트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이 문제가 어느 단원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개념을 사용했는지 책을 다시 한번 찾아봐도 너무 좋고요. 나는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이렇게 딱 3가지 항목만 체크해봐도 노트를 사용하는 효율이 정말 좋아질 겁니다. 이 오답 노트 작성, 오답 관리는 수학 공부의 마지막 루틴으로 딱 1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끼워 넣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오답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면 한두 번만 작성하다가 금방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냥 수학 공부하고 마무리할 때 오답 노트 작성, 이렇게 루틴으로 넣어주세요. 어떤 노트에 작성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흑진주 선생님이 만든 수학 오답 노트 무료 양식을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요, 확인해서 꼭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2가지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채점 방법, 2번째는 오답 관리 방법입니다. 제가 11년간 수학을 지도하고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전문학원을 6년째 운영하면서 2,0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상담도 하고 수학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방법은 오히려 단순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틀리는 문제를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다음 문제는 또 어떻게 풀면 될지, 내가 어떻게 발전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학이 어렵고 힘든 친구들에게 모르고 틀리는 거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받아들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솔직히 틀린 문제를 마주보면 내 부족한 실력이 보이고 다 틀리니까 이걸 또 누구에게 보여주기가 너무 부끄럽고 또 이걸 숨기려고 하니까 실력은 더 안 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으로 고민하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많이 틀려도 괜찮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틀린 문제는 어차피 내가 그만큼 맞출 수 있고 성장할 문제들이니까 오히려 다 맞춘 학생들은 이 문제집 가격 날린 거다. 나는 이만큼 틀렸으니까 이 문제집에서 배울 게 가득가득하니까 오히려 이득이다. 이렇게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흙 속에 많은 정보들 중 진주 같은 정보들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리는 흙진주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흙진주 채널에서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흙진주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한 수학 오답 노트 무료 PDF 양식도 남겨둘 테니까요. 꼭 확인해서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